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새벽 열린 미국장 나스닥이 3.11%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600포인트 그리고 12300포인트 이 사이의 구간을 작은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박스권의 상단을 향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나스닥이 3%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초가가 1.5% 정도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봉을 맞았죠. 코스피가 이렇게 음봉을 맞은 건 작은 박스권의 이 상단이 2423포인트 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방에 왔을 때 이렇게 매물을 맞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 코스피에서 많지는 않지만 매도가 나왔고요. 선물을 보시면 외국인이 4,560억 원어치 이렇게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매수했던 물량을 선물로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전까지 현물을 매도한 걸 이렇게 선물로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만 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지 못했고요.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렇게 한쪽 방향은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장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대한과학입니다. 자, 오늘 대한과학이 상한가를 갔죠.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그다지 이렇게 별 특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시 반쯤에 이렇게 슈팅을 해줬는데요. 얘네가 뉴스가 떴죠. 2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의약품 운송 시에 콜드 체인이 의무화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 뉴스가 뜬 게 1시니까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이렇게 슈팅을 해줬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는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과학의 뉴스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발견을 했을 때는 대한과학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만원대를 다시 이렇게 회복해주면서 이렇게 만원대를 지킬 때 이때 일부 물량 매수를 했고요. 만원대 주가가 20% 이상인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건 상한가를 노리면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박셀바이오 설명을 드리면서도 똑같이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요. 1650원 700원 이 부분에서 또 완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상한가를 일단 한번 붙였는데요. 3시 20분 장마감하기 전까지 이렇게 상한가를 떨어졌다 붙었다를 이렇게 반복을 하길래 여기서 상한가에서 모든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한가를 매수하는 기준이죠. 일단은 대한과학 역시도 이전에 코로나 관련으로 이전에도 이렇게 굉장히 시세를 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이렇게 뉴스가 떴고 요즘 이렇게 변이 코로나로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 번씩 이렇게 순환매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얘네도 충분히 상한가를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무조건 다 20%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20%까지 상승했다가 슬금슬금 이렇게 밀리면서 한 10% 정도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상한가를 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면 이렇게 슬금슬금 밀리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섹터와 그 종목의 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을 1000억 원 이상은 터뜨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800억 정도 터뜨렸고요. 오늘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강하게 이렇게 붙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은 요즘 트렌드가 1,500원 이런 자리 내일 저점 온다면 충분히 이렇게 저점 눌림목 매매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대성창투입니다. 자,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7월 27일 날 한산이라는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흥행에 대한 기대로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시간의 가격에서는 이 상한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한 3% 정도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영화는 까봐야 알겠죠. 이 영화가 과연 전작 명량처럼 1000만 이상 대히트를 할 만한 영화인지 이 영화는 까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영화 개봉의 날짜가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한 4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창투 이런 애들도 저점 눌림목 매매는 영화 개봉 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상한가 한번 붙였다가 4,200원까지 이렇게 한번 10% 정도 밀렸죠.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 오후의 저점 이 4,200원 이 자리에서는 아침에 충분히 눌림목 매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산이 개봉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단타로 눌림목 매매 거래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G2파워입니다. 자, 오늘 G2파워가 장중에 9.52%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G2파워 그렇다 치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시간의 가격이죠. 이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고점이 머지 않았을 때 이렇게 시간의 가격에서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아쉬웠던 게 G2파워를 종가 오버나잇 하지 않고 우진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우진이를 매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시간의 가격에서 극과 극이라는 거죠. G2파워가 이렇게 오늘 시간의 가격에서 이렇게 크게 오른 건 요즘 신규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모양새가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청당 글로벌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어제 시세를 주었던 HPSP 그리고 영창케미칼 이런 애들이 계속 움직여 주기 때문에 신규주가 이렇게 신고가 부근에 오면 한 번쯤 이렇게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G2파워 시간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41,000원이죠. 자, 오늘 시간의 가격이 39,600원이었으니까요. 시초가 거의 한 4만원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41,000원 시초가보다 한 2.5% 정도 높은 가격인데요. 이 41,000원을 어떻게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내일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점 알아놓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눈에 띄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가 오버나잇을 하지 못했다면 이런 그래프 이런 자리에서는 굳이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항상 머릿속에 간직한 채로 조금 보수적으로 임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거래 잘하셔서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